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까지 점선면 만들기를 했죠. 점선면 만들기를 했으면 이번에는 3차원 스케치를 위한, 그러니까 점선면을 이용해서 3차원 스케치를 위해서 알아야 할 명령어들을, 추가적인 명령어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렛 커브라고 있습니다. 필렛 커브 쉽게 얘기하면 알값, 모서리에 둥근 그 라운드를 넣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탑뷰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탑뷰에다가 폴리라인으로, 제 마우스 컷을 잘 따라와 보세요. 폴리라인으로 허공에다가 그냥 사각형 하나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각형. 그래서 얘 모서리들을 이렇게 둥글게, 우리의 모든 그 제품들을 보면 아주 미세하게라도, 아주 날카롭게 딱 떨어진 제품은 없어요. 미세하게라도 아주 0.01mm라도 모서리에 둥글게 라운드가 들어갑니다. 모든 제품에는. 그래서 이 우리가 스케치 과정에서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이따가 배울 거긴 한데, 스케치 과정에서 아예 그 디자인으로, 이 모양으로 나타내는 라운드일 경우에는 스케치 과정에서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모든 제품에는 모서리에 알값들이 다 있다 라고 얘기했던 그 마감에 해당되는 그 면치라고 하죠. 모서리 라운드를 주는 마감에 해당되는 알값은 솔리드에서 마지막에, 모델링이 다 완성이 되고 마지막에 해주게 되는데, 자, 먼저 명령어가 어디 있는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 마우스 커서를 따라오다 보면 우리 위에 이렇게 쭉 배웠죠. 이렇게 요 부분 밑에 오각, 그 육각형까지 그 했었죠. 뭐 거의 안 쓴다라고. 그 바로 옆에 마우스 커서 갖다 대면 명칭이 뜹니다. 필렛 커브. 이 아이콘 모양을 보면 유추할 수 있다 그랬어요. 모서리에 그 라운드를 준 모습이죠. 근데 왜 이거를 알값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이 명령어를 한번 줘보면, 클릭하면 위에 명령창에 뭐라고 뜹니까? 필렛 시킬 커브, 첫 번째 커브를 선택하라고 뜨죠. 그럼 이 모서리에 첫 번째 커브가 요쪽이면 이게 1번 커브, 2번 커브가 되는 건데, 왜냐면 요 모서리에 알값을 줄 거기 때문에. 근데 왜 알값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 옆에 그 레디우스 50이라고 되어 있죠. 레디우스가 뭐였죠? 우리 앞전에 서클 배울 때 사용했었죠. 용어를 반지름을 뜻합니다. 반지름, 레디우스, 반지름. 그래서 반지름 값이 50. 왜냐면 이 R 값은 이렇게 원으로 그렸을 때 이 R 값 이렇게 접한다고 봤을 때, 요 변에 접한다고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R 값이, 이게 반지름 값이 되겠죠. 여기가 그러면 반지름 값,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지름 값, 여기가 원의 센터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 값이 되겠죠. 원의 반지름이니까 당연히 여기도 반지름이죠. 그래서 R 값을 몇을 주느냐 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R값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R값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다시 명령어를 주면 필렛 커브. 지금 R값이 얼마가 들어가 있죠? 50이 들어가 있죠. 반지름 값 50. 필렛 값 50. R값 50. 50mm란 얘기예요. 50mm. 그래서 50mm면 너무 큰 것 같고 한 10만 줘볼게요. 10 엔터 명령창에 치고 그러면 R값이 바뀌었죠. 레디우스 값이 10으로 그러면서 명령창에는 필렛할 첫 번째 커브를 선택해라. 요 모서리를 준다 그랬어요. 첫 번째 커브 예. 두 번째 커브 찍었더니 명령창에 두 번째 커브를 선택하라고 나오죠. 두 번째 커브 예. 요렇게 R값이 들어가죠. 자, 그리고 다시 요쪽에다가 또 한번 넣어볼게요. R값 명령을 주고 그 다음에 위에 명령창에 보면 join no trim yes라고 되어 있죠. 자, 그 전에 저는 이미 여기가 하나의 개체인 상태에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R값을 줬어도 지금 조인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 조인과 분해 배웠었죠? 앞전에 얘를 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해 저희 마우스 커서 보이시죠? 분해 조인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분해가 됐는데 분해된 상태에서 이 명령어를 주면 왜냐면 우리가 보통 지금 내가 그냥 알려드리려고 사각형만 그리는 거 심플하게 그렸는데 나중에 3차원 스케치를 하게 되면 이런 그냥 직사각형이 아니겠죠. 모양이겠죠. 이런 모양. 그래서 그 모양의 모서리 R값을 주기 때문에 그 스케치가 조인들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조인을 안 시켜보고 분해를 해본 상태에서 한번 R값을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R값 그리고 위에 명령창에 조인이 no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옆에 트림이 y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트림에 대해서 이제 또 짚고 넘어가긴 해야 되는데 먼저 이 R값부터 배운 다음에 트림에 대해서 뭔지 배울게요. 조인이 no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커브, 두 번째 커브 했더니 조인이 안 돼 있죠. 근데 요 밑에 모서리를 다시 줘볼게요. 다시 명령어 주고 조인을 한번 클릭해서 yes로 바꿔놓은 다음에 한번 줘볼게요. 첫 번째 커브, 두 번째 커브. 그러면 조인이 된 게 보이죠. 굳이 근데 명령어에서 뭐 이렇게 안 해도 조인이 no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줘도 나중에 이 조인 명령을 준 다음에 조인을 시켜줘도 되죠. 사실은 요거는 굳이 이 명령어 안에서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R값이죠. R값 중요한 건. 자, 그래서 필렛 R값을 줘봤고 조인과 분해를 지금 해봤죠. 분해시키고 조인시키고 조인은 하고 싶은 것만 시킨 다음에 마무리를 지어서 엔터를 쳐서 마무리를 지어도 된다 그랬죠. 이렇게 전체를 다 하고 싶으면 전체를 다 선택을 해주면 된다. 이건 앞전에서도 이미 배운 겁니다. 조인과 분해는. 자, 그러면 아까 트림 얘기 나왔었죠. 바로 그 밑에 조인과 분해 밑에 트림과 스플릿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트림과 스플릿. 자, 그러기 위해서 폴리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냥 그려줄게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뭐 이렇게도 그려볼까? 이런 식으로 한번 폴리라인은 그냥 제 마음대로 임의대로 그냥 그려봤습니다. 트림은 아이콘 모양을 보면 유추할 수 있다 그랬어요. 트림은 어느 한
커터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제거. 커팅해서 제거. 트림은 커팅해서 제거. 바로 그 옆에 스플릿은 커팅만. 그래서 분할이라고 한글판으로 설치되신 분들은 분할이라고 뜰 거예요. 스플릿은 커팅만. 트림은 커팅해서 제거. 커팅된 거를 제거. 자, 트림을 먼저 한번 줘 볼게요. 트림. 얘를 커터로 삼을게요. 커터가 뭐죠? 우리 커터칼 할 때 커터라고 표현하죠. 커터. 명령을 주면 위에 명령창에 뭐라고 뜨죠? 커팅할 오브젝트. 커터를 표현합니다. 커팅 오브젝트. 커트칼. 커팅 오브젝트를 선택해라. 얘를 선택해 볼게요. 얘. 선택이 완료되면 엔터를 누르라고 하죠. 여기서 자, 먼저 해보겠습니다. 선택이 완료되면 엔터를 쳐라. 엔터를 쳤더니 뭐라고 뜹니까? 트림시킬. 커팅해서 제거시킬 오브젝트를 선택해라. 요 직선에 요 부분을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클릭한 부분이 제거가 됐죠. 이번에는 요 사각형의 요 부분을 선택해볼게요. 클릭했더니 제거가 됐죠. 보이시죠? 커터를 기준으로 클릭한 부분이 제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료되면 엔터를 쳐라. 엔터. 보이시죠? 자, 근데 커터는 굳이 하나만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 개 선택해도 됩니다. 트림 명령을 줬어요. 커팅 오브젝트를 선택하래. 추가로 더 선택해도 됩니다. 전체 다 선택해도 돼요. 얘까지 다 선택해버려도 돼. 그런 다음에 선택이 완료됐어요. 엔터. 그럼 이제 트림시킬. 커팅해서 제거할 트림시킬 부분을 선택해라. 자, 전체가 다 커터입니다. 전체가 다 커터이기 때문에 이 경계선들을 클릭하는 순간 다 제거가 될 겁니다. 보세요. 제 마우스 컷을 보세요. 클릭. 완료되면 엔터. 전체를 다 커터로 선택했더니 경계선이랑 경계선들을 기준으로 다 클릭하는 순간 제거가 된 게 보이시죠? 되돌아가기 컨트롤 Z. 다시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옆에 스플릿은 그럼 뭐냐? 커팅만 해준다 그랬어요. 커팅만. 자, 줘볼게요. 스플릿 눌렀더니 위에 명령창에 뭐라고 떴습니까? 스플릿 시킬 오브젝트를 선택해라. 자, 이 사각형을 이 세로 직선을 기준으로 스플릿 해볼게요. 얘를 선택이 완료되면 엔터를 치라고 나오죠. 엔터. 쳤더니 커팅 오브젝트를 선택해주래. 커팅 오브젝트. 아까 트림이랑은 거꾸로 선택하는 거죠. 커터를 나중에 선택합니다. 이 세로 직선을 커터로 선택. 완료. 엔터. 했더니 이렇게 스플릿 된 모습이 보이죠? 분할된 모습이 보였어요. 이 커터를 기준으로. 이해했죠? 자, 그럼 다시 언도. 컨트롤 Z가 언더입니다. 이 위에 스탠다드 창에도 명령어가 있어요. 쭉 보면 그 손바닥 모양이 있어요. 손바닥 모양.
손바닥 모양의 왼쪽 거 언도라고 있습니다. 언도를 누르면 다시 되돌아갑니다. 이게 단축키는 컨트롤 Z예요. 근데 컨트롤 Z 이 언도 기능은 이 라이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뭐 포토샵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뭐 워드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모든 프로그램에서 다 같은 기능을 하죠. 컨트롤 Z 언도 기능. 자, 컨트롤 Z 단축키. 웬만해선 단축키를 사용을 안 하는데 컨트롤 Z는 단축키를 사용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언도 컨트롤 Z에서 다시 돌아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스플릿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개를 선택해 줄 수가 있어요. 명령을 줘볼게요. 명령을 주고 스플릿할 오브젝트 얘를 스플릿할 겁니다. 얘 엔터. 이번에는 가로라인 세로라인 다 해볼게요. 가로라인 세로라인 다 선택 엔터 했더니 이렇게 다 분해된 게 보이시죠? 이번에는 얘와 얘를 얘 하나로 이렇게 분해를 해볼게요. 스플릿. 자, 스플릿. 얘와 얘를 엔터. 뭐로? 얘로 스플릿 했더니 이렇게 스플릿 된 게 보이시죠? 자, 이게 스플릿입니다. 스플릿과 트림. 스플릿과 트림.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게 다 지금 개체가 그래서 이렇게 분해가 됐어요. 아까 제가 스플릿 시킨 대로. 자, 그런 다음에 앞전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우리 요것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선택을 할 때 오른쪽 드래그와 왼쪽 드래그가 있습니다. 오른쪽 드래그와 왼쪽 드래그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른쪽 드래그는 이 범위 안에 드래그 범위 안에 걸쳐지는 건 조금이라도 걸쳐지는 건 전부 다 선택이 된다. 하지만 왼쪽 드래그는 이 범위 안에 들어온 개체만 완벽하게 들어온 개체만 선택이 된다.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 개체수가 몇 개 없지만 나중에는 개체수가 많아지겠죠. 무수히 제품들을 하게 되면 그럴 경우 왼쪽 드래그, 오른쪽 드래그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오른쪽 드래그는 걸쳐지는 건 전부 다 선택. 왼쪽 드래그는 완벽하게 영역 안에 들어온 것만 선택.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우고 우리 방금 이제 필렛 커브 했고 조인 분해 자연스럽게 하면서 트림과 스플릿을 배웠어요. 트림과 스플릿.